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정렬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1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4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두산퓨어셀이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는 336260입니다. 자, 두산퓨어셀 제가 그동안 블록딜 관련해서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산의 블록딜 이후로는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좀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낼 돈이 없다. 그래서 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이 기사에 나온 것이 있는데 여기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달된 두산 퓨어셀 블록딜 다시 시도할까? 라는 기사입니다. 자, 두산그룹이 오너일과 그룹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두산 퓨어셀 지분을 10%가량 블록딜로 처분을 했다. 시간 외에 대량 매매로 처분을 했다. 당초 이보다 큰 19%를 매도를 하려고 했죠. 당초 19%를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절반만을 매도를 하면서 10%가량이 매도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계획했던 물량을 처벌하지 못한 만큼 향후 두산 퓨어셀의 블록딜이 추가로 진행될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18%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한 35,465원이라고 하죠. 여기서 19%를 매각을 시도를 했지만 절반만 팔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35,000원 부근. 자, 그러면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35,000원 부근이 차트상으로 좀 살펴보면은 35,000원 부근. 이때 이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 이 가격대에 10%만 팔린 겁니다. 자, 그렇고, 자, 유상증자 발행가인 34,200원과 비교를 할 때 가격 매력이 없었던 것이 실패 이유로 판단이 된다. 자, 유상증자 발행가가 34,2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유상증자를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12월에 예정된 유상증자를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 가격이랑은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향후 잔여 지분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 물량이 완전히 소화됐더라면 확보할 수 있었던 현금이 4천억 수준이었겠으나 처분 금액이 2천억 원에 그쳐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개월 이후 잔여 물량이 최대 530만 주 추가 매각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3개월 이후. 자, 지금이 10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이후니까 12월 달. 12월에 또 보면은 여기에 유상증자 12월에 예정된 유상증자 발행가가 34,200 이거 12월에 3월달 3개월 하면 시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블록딜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시기랑 유상증자 시기랑 어느 정도 맞닿아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두산 퓨어셀의 유상증자도 그렇고 여기 블록딜 또 추가 지분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높은 측면이 있어야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가격 매력이 떨어졌다라고. 가격 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가격 매력을 높여야죠.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낮은 가격에서 유상증자를 하고 블록딜을 체결을 해야 이제 팔리는 가격 매력도가 좀 높아지면서 팔리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일 수는 있다. 그런 기대감이 일종의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왜 블록딜을 진행을 할까라는 부분을 좀 확인했을 때 자. 두산중공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 기업으로 방향을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두산 퓨어셀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따로 갖고 있었는데 두산 퓨어셀 지분을 두산중공업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두산과 두산중공업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인 지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산중공업의 이 지배 구조를 해치지 않고 이 두산표셀을 지배를 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지만 지배 구조를 해치지 않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두산표셀을 가지고 있는 지분을 두산중공업한테 어느 정도 지배 구조를 확보를 해주고 남은 지분들은
두산중공업한테 퓨어셀을 줄 수 있는 양도세를 낼 수 있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퓨어셀의 지분을 두산중공업에 넘겨주고 나머지 비중들 나머지 19%를 가지고 있는 이 비중을 정리를 해서 지금 10%만 매각이 됐다고 했죠. 나머지 지금 9%가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중공업한테 지분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양도세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블록딜이 진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인 두산 퓨어셀과의 시너지를까지 도모한다는 구상, 이를 통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지주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런 식으로 재무의 구조도 두산중공업의 재무 구조를 조금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효과도 좀 가지고 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수소를 활용한 발전용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두산퓨어셀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큰 주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퓨어셀이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블록딜 이후에 3개월 이후에 추가적인 블록딜을 좀 진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개월 이후엔 12월에는 유상증자도 진행 예정되어 있다. 유상증자 가격이 34,200원이라 그러죠. 34,200원.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은 12월에 다가올수록 예정되어 있는 이런 그 블록딜이라든가 뭐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저도 이제 주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수는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55,000원 부분까지 좀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주가가 좀 움직이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중순쯤에 지나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11월 중순쯤에 좀 지나가면서 주가가 조금 시름시름 이렇게 앓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이니까요. 지금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 산업의 성장성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11월 중순 이후에 한번 주가 흐름이 좀 시름시름 앓는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그 이벤트를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에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